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카 김한용입니다. 이제 교통법규 어기면 큰일 납니다. 진짜 비싼 과태료 내는 건 물론이고요. 보험료도 최대 10%나 올라요. 운전 오래 하신 분들은 생각하시겠지. 나는 베테랑이니까 괜찮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바로 딱지를 끊을 일이 생깁니다. 2022년 정리는 다음번 영상에서 하고요. 그 중에서 요즘 가장 중요한 거, 인터넷을 정말 뜨겁게 달구는 거, 횡단보도 우회전 관련 법규입니다. 여기 오해가 너무 많은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때 가도 된다, 아니다, 안 된다, 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오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일시정지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일시정지라는 건 뭐예요? 한 번 정지하라는 겁니다. 일시정지. 길에도 보면 길가에 정지 이렇게 써있는 사인 있죠. 이거 미국에선 스톱 사인이라고 해서 여기를 그냥 지나가거나 서행하거나 이러면 단속돼요. 이거 보이면은 무조건 바퀴가 딱 멈추고 한번 섰다가 하나 둘 셋 세고 가야 됩니다. 미국에선 그래요. 우리나라에선 하나 둘 셋까지는 아니야. 확실히 섰다 가긴 해야 됩니다. 이걸 아셨으면 이번에 바뀌는 법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법규는 어떻게 돼 있었나? 우리가 도심에서 운전하다가 우회전을 할 때 보면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때 그걸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우회전하고 났는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회전하고 났을 때 거기서 서야죠. 또 하나는 내가 가고 있는데 내 앞에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어느 경우에 통과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마 좀 어려우실걸? 일단 우회전했을 때 나타난 횡단보도, 이게 파란불이면 어떻게 해요? 이게 고민될 수밖에 없는 게 직진 신호 파란불하고 오른쪽에 보행자 신호 파란불하고 동시에 켜져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내가 지금 파란불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어. 계속 기다리다가 파란불이 돼서 우회전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파란불이네?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차는 우회전 못 하잖아. 파란불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면 우회전 차는 한 대 통과한 거야. 그러고 나서 또 빨간불 되고 계속 기다렸다가 한 대 통과하고 또 한 바퀴 다 돌 때까지 기다렸다 또 한 대 통과. 이렇게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법이 그렇지 않게 돼 있습니다. 우회전하고 나서 거기는 신호등이 파란불이어도 통과를 할 수 있었어요. 주의 서행을 통해서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회전하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기 중앙선 넘어서 저쪽으로 갔으면 방해가 아니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막 지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앞에 보행자 신호 요거 파란불 됐을 때 사람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지나가? 우회전하면 안 될 것 같잖아. 그런데 됩니다. 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보면요, 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회전차는 내 앞에 빨간불이든 내 앞에 보행자 신호가 있든 그냥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게 구체적으로 돼 있지가 않아요. 다 문장으로 써 있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여기는 없거든요. 살짝 애매합니다. 어쨌든 주된 내용은 교통 흐름을 고려해서 우회전을 허용한다, 이런 겁니다. 뭐 좀 이상하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이 180도 바뀌었나? 파란불이 켜지면 무조건 서야 되고, 이 파란불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대기해야 되고, 우회전하고 나서도 거기 파란불이면 무조건 거기 멈춰서 파란불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야. 이번에 바뀐 법규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나가려고 할 때라는 문장이 하나 추가된 겁니다. 건너려고 할 때, 이거 묘하죠. 아니, 저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 이거잖아요. 내 앞에 도로가 양쪽 다 빨간불이야. 그럼 이거 신호등인가? 이거 횡단보도인가 아닌가? 고민되죠. 이게 양쪽 다 빨간불이면 횡단보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일시정지할 의무는 없어요. 우회전해서 빨간불이어도 이 사람이 건널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일시정지의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 되나?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려고 이렇게 쭈뼛쭈뼛 하고 있을 때 그때 차를 멈추라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파란불 들어와서 신호 끝날 때까지 얘는 꼼짝 말고 있어야 되나? 그러면 사실 도로 통행이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회전했을 때 거기 보행신호가 파란불이니까 우회전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움직임이 빨간불하고 같은 거예요. 신호가 없는데 사람이 거기 등장했다, 그럼 빨간불 켜진 거하고 같은 겁니다. 사람이 전혀 횡단보도에 없을 때 그때만 통과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바뀐 건 이겁니다. 기존까지는 잘못되면 범칙금 낸다, 벌점 맞는다, 이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는 범칙금 갖고는 안 돼, 보험료를 할증시킨다 라는 제도가 추가된 거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그리고 건너려고 할 때도 당연히 여기 포함됩니다. 보행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범칙금 그리고 벌점을 맞게 됩니다. 그럼 얼마의 범칙금을 내게 되나? 이거 위반하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그리고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되나?
되나? 2, 3회 위반 시에는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 10% 할증됩니다. 그러면 카메라로 단속되면 어떻게 되나? 신호 위반 단속하는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로 단속하면 범칙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범칙금을 내려면 또 낼 수도 있어요. 그거 들고 가서 경찰서에 내면 범칙금을 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과태료를 내게 될 텐데, 과태료는 보험 할증이 없습니다. 꿀팁 같기도 하고 뭔가 편법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보행신호가 있어요. 앞에 빨간불이고 내가 우회전할 때 이 보행신호를 뚫고 우회전을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이 법원 판결이 이 법규하고 따로 같습니다. 앞에 빨간불이면 차가 멈춰야지, 차가 왜 우회전하냐,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지금 현행 법과 다른 판결을 한 거죠. 2011년에 나온 판결인데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이 소송에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거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경찰이 단속할 대상은 전혀 아니에요. 법규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판결이 법규랑 다르게 났기 때문에 이 판결대로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그 근원이 된 판결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12대 중과실을 하게 되면 5년 이하 금고 아니면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되죠. 야, 이건 좀 센데? 이럴 거면 그냥 법규를 좀 바꿔서 빨간불에 우회전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OECD 국가 중에서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 허용해주는 나라, 미국, 캐나다, 한국 세 곳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회전을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요. 허용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용해주면 차가 훨씬 더 소통이 빠르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사실 빨간불일 때 허용해주면 우회전 차하고 저쪽에서 가로로 진행하는 차하고 서로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가로로 진행하는 차가 느려지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허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도로 소통에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법규가 이렇다고 해도 빨간불에 우회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걱정스러운 면도 있죠. 아니, 뒷차가 빵빵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근데 뒷차가 빵빵되는 건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빵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차가 빵빵돼도 우회전을 할 수 없는 걸 확실하게 딱 못 박아주면 더 이상 뒤에서 빵빵되는 것도 없을 거고, 확실하게 좀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들도 있죠. 보행자 신호 옆에 보조 신호를 제발 좀 달아달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는 운전하면서 보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란불인지 아닌지 요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보조 신호를 만들어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죠. 근데 보조 신호를 달아주면 보조 신호 빨간불일 때는 우회전을 절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운전하는데 방해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있던 보조 신호도 오히려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람들의 인식을 좀 바꿔놓기 위해서라도 이 보조 신호 좀 더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2022년에 바뀌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 자동차 법규 굉장히 복잡하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이게 글로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인터넷 시대잖아요. 이제 좀 그래픽으로 정확하게 이때 어떻게 된다, 국토부, 경찰, 대법원 통합적으로 결론을 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좀 빨리 정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도로가 이렇게 혼잡하고 다들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왜 이러냐고? 저 오늘 출연한다고 갑자기. 참, 왜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요?